수백만 원 하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원짜리 흰색 티셔츠만 입어도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지난 일요일 제가 모임에서 직접 본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왜 고급스러운 차림만으로는 귀티가 날 수 없는지, 그리고 진짜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중 첫 번째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귀티가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에 매달 열리는 동네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 다들 한껏 멋을 내고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할아버지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누군가는 저 재킷 백화점에서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사준 명품이야 라며 대답했지만 표정은 마치 세상의 온갖 고생을 다 겪은 듯 보였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으신 걸까 싶었지만 다들 사진 촬영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고 사진 작가가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여 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아이고 이 사람들 사람을 왔다 갔다 시키네 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가라앉고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피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제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볼게요. 혹시 불편한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한마디 덕분에 다시 분위기가 밝아졌고 모두 환한 미소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원래도 늘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에요 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주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한 섬유유 연재, 향이 풍겼고 옷에는 주름 하나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여기 앉으세요. 편안하실 거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셨고 항상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누군가 할머니는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마음을 곱게 쓰자고 다짐하거든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티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귀티 나는 할머니의 말투는 항상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이거 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안하게 들리나요? 대부분 후자의 공손한 말투가 훨씬 듣기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부탁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명령조나 퉁명스러운 말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상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지죠. 사실 이런 모습은 예로부터 진정한 귀족들이 갖춘 교양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정말 품격 있는 분이시군요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배려와 존중이 담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더욱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도 어떤 톤과 방식으로 말하느냐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같은 부탁이라도 이거 다시 해 라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있어도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하면 우아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부탁 하나라도 해주시겠어요? 처럼 끝을 둥글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귀티가 묻어나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귀티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말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말투를 한번 점검해보고 보다 부드럽고 공손한 표현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귀티가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고 그 속에서 품격과 매력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귀티 나는 사람은 늘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 옷차림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비싼 옷을 입었다 해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은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주눅 들게 됩니다. 반면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보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결국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찌푸려져 있으면 귀티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건강 관리, 내면 관리, 시간 관리 등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전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호감과 존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전국 노래자랑보를 진행했던 송혜 선생님을 떠올려 볼까요? 몸이 불편할 때도 무대에만 오르면 환한 미소로 관객을 맞이했고 덕분에 무명 가수나 지역 주민들도 긴장을 풀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겠지만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따뜻한 존재로 느꼈고 오래도록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표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근사한 옷을 입었다 해도 얼굴에 담긴 표정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기긴 어렵습니다. 공자도 마음이 평온해야 얼굴도 바르게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라도 거울 앞에서 작은 미소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작은 표정 변화만 줘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귀티나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챕터 5. 세 번째, 바른 자세가 품격을 만든다. 사람들은 옷차림만큼이나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거나 거북목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분위기가 처져 보이고 우중충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상대방은 어딘가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며 결국 우아한 매력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쌓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은 곧 자신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주변에서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먼저 하루에 딱 3번 모체야 자세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긴 뒤 허리를 곱게 세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단 몇 분이면 큰 부담 없이 내 몸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다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엔나는 오늘도 당당하다. 몸을 펴면 기분도 펴진다.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자신감 있는 생각은 실제로 몸 동작과 표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멋진 상태라고 인식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가 달라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건강과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면서도 당당하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세가 반듯해지면 몸이 안정되면서 말투와 표정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림보다 자세가 더 멋져 보인다는 칭찬을 받으며 어느새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른 자세는 귀티와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TA입니다. 꾸준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품격과 귀티도 함께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브랜드나 값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격하면 고급스러운 옷, 세련된 액세서리, 높은 지위나 재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값진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옷은 달대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옷테리입니다. 허베려의 옷띠아. 말끝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태도, 긍정의 옷.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습관. 자신감의 옷. 바른 자세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힘. 이 3가지만 잘 갖춰 입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람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배려가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흐르면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소박한 차림을 하더라도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나중에 양보, 다음, 진정한 귀족은 외모가 아닌 품성에서 나온다. 고대부터 진정한 귀족은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왕족과 귀족들은 우아한 언행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진짜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말끝을 부드럽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품격의 옷을 입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오카이오 펌보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